Hi guys! 안녕하세요. 레몬입니다. 2년 전에, 벌써 2년이나 됐네요. 동계 캠핑에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야심차게 준비했던 영상인데요. 그 후로 많은 질문을 받았고 우연히 만나 뵀던 구독자분들이 그 영상 너무 잘 봤다고 해주셔서 왠지 괜히 뿌듯한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동계 침낭을 살펴봤으니 3계절 침낭도 살펴봐야 되겠죠. 이 리스트 만드는데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이런저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요. 또 이런 영상이 사실 재미는 없잖아요. 그래도 궁금하신 어떤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저는 침낭 전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캠핑을 좋아하는 그냥 캠퍼로서 찾아본 거니까요. 그 부분은 감안을 해주시고요. 저도 사실 3계절 침낭이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이전에 제 영상을 보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전해드릴 수 있을까? 왜냐면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쩔 때는 그냥 정석이 정답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갑니다. 36개 브랜드 그리고 총 133개의 침낭입니다. 엄청 많죠? 찾아보면서 눈에 띄는 거 다 찾아보고 추린 거거든요. 말씀드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브랜드별로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보고요. 그리고 보기 좋게 가나다 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1kg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살펴보고요. 충전재가 구스인지 덕인지, 그 다음에 가격순, 원단을 뭘 사용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격이잖아요. 전체 가격도 한번 살펴보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개인적인 소감과 마무리. 정말 긴 영상이니까요. 각오하시고요. 모든 리스트는 영상 하단에 역시 첨부해 둘 테니까 편안하게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패더다운. 패더다운은 국내 브랜드죠. 경량 모델은 거의 없고요. 중간 포지션의 침낭이 대부분인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가 모델로 덕다운 침낭이 있었지만 품절이었고요. 1kg 아래로만 보면 뉴라이트 550이라는 모델이 라지 사이즈는 1050g이고 미디움 사이즈가 950g. 그리고 최근에는 패더다운이 새로운 침낭보다는 다른 분야로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운 침낭이 출시가 많이 안 되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은 침낭이 한번 사면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도 좀 더 다양한 침낭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더다운 침낭은 1kg이 좀 넘어가지만 고스펙의 침낭을 찾으시는 분들께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가격은 30만원 후반대로 적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퍼텍스 원단을 사용했고요. 폴란드 구스를 사용했고 기본적으로 필파워는 800 정도고요. 다음 역시 베이스 침낭이라고 침낭을 제조하던 곳에서 자체 브랜드를 만든 그런 침낭입니다. 패더다운의 제조사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스트레치 컨텀 프로 800이라는 모델은 종류가 다양한 만큼 스트레치 방식의 침낭인 이런 모델도 있고요. 대부분 폴란드 구스와 시베리아 구스를 사용을 했고 퍼텍스 원단을 거의 기본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온도 표기도 잘 돼 있고 폴란드 구스와 시베리아 구스를 사용한 침낭은 필파워가 모두 800 플러스 800 이상이라는 얘기죠. 다만 1kg인 모델이 반 이상이라 1kg 아래의 모델은 3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저렴한 덕다운 모델은 품절이고 워미스트 350은 컬트 형태, 머미용 1kg 아래 침낭은 2개 모델이죠. 홈페이지에서 자체적으로 동계용, 3계절용, 하계용으로 분류해서 보여주는 부분은 참 좋았습니다. 1kg 아래에 30만원 중반대 가격에 고스펙 구스 침낭으로도 좋고요. 1kg 넘어가는 30만원 후반대 침낭으로도 아주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퍼텍스 원단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고 폴란드, 시베리아 구스, 그리고 필파워는 800 이상. 여기서 잠깐 패더다운과 베이스 침낭을 비교를 해볼게요. 패더다운 뉴라이트 550이랑 베이스 워미스트 600 또는 560 무게랑 충전량이 비슷하잖아요. 안감 원단 똑같고 구스도 폴란드 구스로 동일합니다. 필파워는 베이스가 살짝 높고요. 겉감은 패더다운은 퍼텍스 퀀텀, 베이스는 퍼텍스 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패더다운 가격은 385,000원, 베이스 가격은 395,000원, 375,000원. 컴포트 온도도 비슷하고요. 정말 만원 차이로 베이스 침낭, 패더다운 침낭, 베이스 침낭으로 나뉘게 되죠. 비교한 이유는 이 침낭을 구스 침낭의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무게는 약 1kg, 충전량은 550g, 퍼텍스 외피에 필파워 800, 폴란드 구스의 컴포트 온도는 영하 2도, 그리고 가격은 30만원 후반. 이거를 기준으로 딱 놓고 앞으로 나오는 침낭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니모입니다. 니모답게 새로운 느낌의 침낭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텐트로 유명하지만 해외에서는 텐트뿐만 아니라 매트, 침낭도 아주 인기가 많고요. 약간 다크호스 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약간 스펙 표기가 내용이 좀 부실했습니다. 특히 충전재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요. 구스인지 덕인지 예전에 제가 기사에서 봤을 때는 덕다운 침낭을 주로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본사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오리털과 거위털 혼방이다 라는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모델명을 언급하면서 물어봤더니 거위 70%, 오리 30% 비율로 만들고 카유와 리프 모델은 좀 더 품질이 좋은 다운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섞어 쓴다는 얘기겠죠. 온도 표기 정보가 좀 부족한 편이었지만 자체적으로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추천하는 온도라고 합니다. 하단 풋박스 위치와 스푼 형태, 그리고 중앙 써먹길 등등 새로운 부분이 많이 보였던 그런 침낭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 침낭이었어요. 디테일도 훌륭하고 참신한 느낌? 니모 제품이 좀 깔끔한 편이거든요. 다만 스펙에 비해서 비교적 소비자 가격은 비싼 느낌이었지만 판매 가격은 다른 침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또 뒤에 잔뜩 길게 적혀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걸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앞으로 이런 단어들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외 브랜드들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표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먼저 하이드로포믹 다운, 니왁스 발수 가공 다운, 그 외 발수 처리된 다운이라는 얘기를 자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다운에 발수 처리를 해서 그 깃털들이 젖지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완전히 안 젖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거를 좀 최소화 시켜준다는 거겠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운은 젖으면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처리를 해줘서 좀 더 성능을 유지시키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RDS, 이건 거의 모든 해외 브랜드에서 이제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건데요. 다운을 모을 때, 즉 깃털을 수집을 할 때 동물 학대가 없이 수집했다는 그런 인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PFC 프리,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과불, 과합물이라고 해서 그게 없다는 표시입니다. 이 화합물이 방수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화합물인데요. 인체에도 좋지 않고 환경에도 좋지가 않아서 요즘은 PFC 프리가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DWR, 쉽게 말하면 발수 처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단에 발수 처리를 해서 침낭이 젖지 않게 해준다는 그런 처리죠. 그리고 블루사인이라는 그런 단어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친환경 방식으로 만든다는 인증입니다. 발수 가공다운, RDS, PFC 프리, DWR, 블루사인 같은 단어들은 특히 해외 브랜드 침낭에서 정말 쉽게 보실 수 있는 단어니까요. 기억하시고요.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큐뮬러스입니다. 폴란드 브랜드 큐뮬러스고요. OK몰에서 일부 모델 구매는 가능하지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직구를 하시는 편입니다. 가격도 성능 대비 저렴하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커스텀 주문도 가능하고요. 주변에 사용하는 지인들이 있는데 만족도가 아주 높은 편이더라고요. 폴란드 브랜드니까 당연히 구스는 최상급 구스로 치는 폴란드 구스를 사용을 했고요. 가격도 비슷한 스펙들과 비교해보면 저렴한 편입니다. 동계 침낭이 아니라 1kg 아래의 3계절용 침낭으로만 살펴봐도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요. 필파워나 무게 같은 스펙들도 훌륭합니다. 원단 역시 기본으로 퍼텍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구스다운 함유량, 즉 깃털 퍼센트, 구스다운 깃털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는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필파워나 구스 원산지를 보면 구스다운 90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90이 90%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장 써보고 싶은 침낭입니다. 앞에서 정했던 구스다운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직구를 해야 되니까 가격대는 조금 올라가겠지만 무게는 더 가볍고 필파워는 좀 더 높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인 침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고민하고 있어요, 얘들 진짜.
다음은 랩 침낭입니다. 영국 브랜드고요. 1981년에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익스페디션이라는 동기 침낭이 유명한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침낭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도 비싸서 놀랬고요. 기본으로 퍼텍스 원단의 유럽 구스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랩에서 퍼텍스 원단을 가장 먼저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침낭에. 역시 RDS 인증의 하이드로포빅 다운으로 니곽수 발수 처리를 했습니다. 무게와 충전량 그리고 필파워까지 보면은 이래서 비싸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국내 수입처 시에라 아웃도어에서는 충전 국가를 표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운을 기계가 아닌 사람이 수작업으로 충전을 했다고 강조를 했는데 본사 사이트에서는 그런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본사 사이트에서 강조를 했던 부분은 교체보다는 수리를 하라는 환경을 위한 노력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판매되는 뉴트리노 몇 개 모델이 본사보다 가격이 많이 저렴했는데요. 그거는 2019년 모델이라서 그렇고요. 특이했던 모델은 미틱 울트라라는 모델이었습니다. 손으로 다운을 채웠다는 얘기는 미틱 울트라에는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티타늄 코팅이라고 음박 코팅을 했다는 부분이 아주 특이했고 울트라라는 이름답게 무게도 아주 가벼웠습니다. 온도 표시가 좀 부실하긴 했지만 딱 추천하는 온도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었고요. 랩이 처음에 시작을 침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왠지 모를 신뢰가 가는 부분은 있었지만 브랜드 네임밸류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무게도 가볍고 사용된 구스나 필파워, 원단 등을 보면 고스펙의 침낭입니다. 다음은 빅아그네스입니다. 랩이 전통이라면 빅아그네스는 신선함과 트렌디함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침낭도 그래서 역시 다크호스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이한 시스템과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다운의 종류와 원산지 그리고 함유량 같은 스펙 표기는 좀 부실한 편이었습니다. 다운텍 다운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PFC 프리와 블루사인 인증을 봤을 때 구스다운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이즈별로 출시를 하고 있었고요. 사이즈에 따라 당연히 가격 차이도 있겠죠. 몇몇 모델은 온도 표기도 없었지만 모델명 뒤에 숫자가 붙어 있거든요. 그 숫자를 바탕으로 예측은 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모델이 하나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는 모델이었는데 옆으로 자는 사람을 위한 침낭이라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사이드 윈더, 이름부터 옆으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침낭의 다크호스답게 아이디어가 신선한 느낌이었고요. 침낭 스펙들도 고스펙에 속하는 편입니다. 다만 가격은 좀 비교적 비싼 편이었고 정보들이 좀 빠져있는 게 아쉽기는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옆으로 자는 침낭, 사이드 윈도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무게가 비교적 나가는 편이라 스펙을 좀 더 높여서 사이드 윈도를 출시를 한다면 저는 바로 살 것 같은데요. 다음은 네이처하이크. 제가 UL 구스다운 네이처하이크 침낭을 쓰고 있는데 그냥 완전 딱 여름 침낭입니다. 기본적인 스펙들을 거의 표시하긴 했는데요. 직접 사용해본 입장에서 필파워 800은 좀 물음표입니다. 하지만 여름 침낭으로 그냥 가볍게 쓰기 좋은 침낭은 맞고요. 다음은 발란드레, 자타 공인 발란드레죠. 모두가 인정하는 침낭 브랜드인 만큼 스펙 표기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발란드레가 딱 표기가 스탠다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계절용으로 분류를 해보면 4개 정도 추려지는데요. 2개는 구스다운, 2개는 덕다운 침낭입니다. 덕다운 침낭은 프랑스 다운이었고요. 필파워는 700입니다. 온도 표기 디테일했고요. 원단은 나일론 원단인데 일본 섬유회사 아사히 카세이 원단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본이 원단 좋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요즘은 한국 아닌가요? 아무튼 발란드레는 괜히 갖고 싶은 침낭이긴 해요. 그리고 가격대가 의외로 비싸지 않은 편이었어요. 저렴한 건 아닌데 발란드레가 생각보다 싼데? 이런 느낌? 그 이유는 아무래도 4개 모델 중에 2개 모델이 덕다운 침낭이라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고요. 프랑스 덕다운이 오리털 중에서는 최상급으로 분류를 하는 그런 다운입니다. 발란드레 덕다운 침낭을 덕다운 침낭의 상, 맥시멈으로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무게는 약 900g, 충전량은 450g 정도, 필파워는 700에 프랑스 덕을 사용을 했고 컴포트 온도는 1도, 가격은 30만원 초반. 요 기준을 덕다운 침낭 이것보다 위면 정말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웨스턴 마운티어링. 역시 침낭 전문 브랜드고요. 좋은 침낭이죠.
50년이나 된 전통 있는 미국 브랜드고요. 이 친구들은 메이드 인 USA를 참 강조하더라고요. 하지만 구스 원산지나 온도 정보 표기는 좀 부실합니다. 국내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모델 말고도 본사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있었는데요. 퍼텍스 원단보다는 나일론, 가벼운 원단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고 필파워는 기본이 850 이상입니다. 자신감일까요? 이 정보가 좀 많이 부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침낭 브랜드이긴 하지만 이렇게 정보가 부족하면 가격대가 비교적 많이 높은 편이라 구매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질 듯 하기는 해요. 하지만 브랜드 네임밸류나 다양한 라인업 그리고 무게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분명 매력적인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옆으로 계속 봤더니 다 모겠어. 좀 앞으로 가고 올게요. 다음은 클라이밋입니다. 클라이밋에서 침낭 나오는 걸 전 처음 알았어요. 생각보다 종류도 많이 있었고요. 다운 침낭보다는 합성 소재 침낭이 메인이었습니다. 재밌던 침낭이 한 개 있었는데요. 덕다운과 합성 소재를 섞어서 만든 그런 침낭이었습니다. 또 하단부는 스트레치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잘 때 이 밑에 부분이 좁다는 느낌 들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해결했다는 이런 부분도 되게 참신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충전량, 온도, 덕다운 원산지 정보 표기는 좀 부실했고요. 덕다운 80에 필파워는 650 정도 됩니다. 합성 소재를 섞어서 만든 이유가 바닥에 누우면 그게 눌리기 때문에 합성 소재를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납득이 안 됐어요. 약간 핑계 같은 느낌? 어차피 바닥은 우리가 매트를 쓰잖아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아이디어나 디테일은 신선했습니다. 다만 가격이 20만원 중반은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다음은 원피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체코 브랜드고요. 원피스는 원단을 특이하게 콜리브리라는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를 내구성을 위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필파워는 큐인으로 표기를 하고 있었고요. 일반 레귤러 모델이 있고 엑스트라 핏이라고 해서 발 쪽에 30% 충전재를 더 채운 그런 모델도 있다고 합니다. 또 넓이가 넓은 와이드 모델도 있었는데 가격도 그만큼 올라가겠죠. 리스트 상의 모델은 레귤러입니다. 본사 사이트를 가보면 규모는 그렇게 큰 브랜드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대충 중간 포지션의 스펙 침낭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파작, 폴란드 브랜드고요. 고가 침낭이죠. 젤라노츠라는 원단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젤라노츠는 일본에서 만든 일본 원단을 많이 사용을 하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고어텍스와 비슷한 멤브레인 원단입니다. 투숙과 방수를 위한 원단이죠. 비교적 정말 많이 비싼 침낭입니다. 덕다운 침낭이 발란드레보다도 10만원이 비싸고요. 구스다운 침낭은 앞에서 정했던 그 기준, 평균에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 가격입니다. 하지만 필파워는 900으로 거의 최고 수준이고요. 무게도 200g 가벼운 정말 고스펙의 침낭이겠네요. 저는 이렇게 비싼 거 못 써요. 다음은 준우입니다. 한국에서 만든 준우 침낭인데요. 오랫동안 침낭을 만들어 온 업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이트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촌스러워요. 3계절용 침낭은 전부 1kg 이상이고 하계 침낭이 딱 한 개 있는데 헝가리 구스를 사용했고 전체적인 스펙은 나쁘지 않습니다. 준우텍스라는 자체 개발 원단을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나일론 립스탑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가격대가 22만원이에요. 아무리 헝가리 구스라고 해도 여름 침낭으로 선택하기엔 좀 높은 가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3계절용으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하계에 쓰기에는 좀 비싼 느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예티 침낭을 보다가 잠깐 버퍼링이 걸렸습니다. 이건 뭐지? 이전 영상에서 TMI로 언급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티 침낭은 원래 예티와 예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쿨러 예티도 있죠. 쿨러는 헷갈리니까 좀 치우고요. 폴란드 예티와 독일 예티가 있었는데 둘이 이름을 갖고 싸웠어요. 그래서 독일이 이겼어요. 독일 승. 아무튼 폴란드 예티가 그래서 이름을 아우라로 바꿨는데요. 독일 예티가 이제는 노르디스크에 흡수가 되면서 이름을 또 바꿨습니다. 바뀐 이름은 와이바이 노르디스크라는 이름인데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럴 거면 왜 싸운 거죠? 이해가 안 되는. 혹시 쿨러 예티가 다 이겨버린 건가?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리스트를 보시면 사이즈별로 가격 차이가 있고요. 모델명 뒤에 적힌 게 사이즈입니다. 충전량은 L 사이즈 기준으로 표기를 했고요. 국내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아직 뭔가 정리가 덜 된 느낌이긴 했어요. 합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본사 사이트를 가보면 침낭 전문 브랜드였던 예티답게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텐션, 보이지, 패션 같은 하계 침낭들도 더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판매를 하는 곳은 없었고요. 국내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는 아주 비싼 편입니다. 필파워나 구스 종류, 무게, 충전량 같은 걸 보면은 다양한 라인업만큼 침낭 전문 브랜드답다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앞으로 Y 바이 노르디스크 침낭을 어떻게 전개할지가 궁금한데요. 약간 전문적으로 전개한다기보다는 좀 묻혀서 진행을 할 것 같긴 해요. 예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아우라를 좀 살펴볼게요. 아우라 한국 수입처 JDS 스포츠에서는 바자드라이 KR400을 판매 중이었습니다. KR이 붙은 걸로 봐서 한국 에디션으로 예상이 되고요. 본사 사이트를 가보면 아주 깔끔하고 흥미로운 구성이었습니다. 한국 사이트는 죄다 시꺼먼데 여기는 컬러도 다양했고 모델별로 선택을 하면 충전량, 필파워, 외피, 내피, 그리고 지퍼 방향까지 또 크기와 색깔도 바로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택하는 대로 가격이나 사진들도 반영이 돼서 아주 괜찮아 보였고요. 대충 충전량 450 정도면 1kg 이하 침낭으로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인 취향은 폴란드 예티였던 아우라가 제 취향이긴 했어요. 하지만 가격대는 좀 높은 편이고요. 국내에도 이렇게 다양한 모델이 수입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엑스패드, 필파워나 사용하는 원단, 그리고 침낭 충전재들을 보면 고스펙 침낭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RDS 구스를 사용을 했다고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문구로 오코텍스 100 인증 1등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인증은 쉽게 말하면 유아용 제품에 받는 인증이라고 해요. 즉 인체에 무해한 원단을 사용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었고요. 본사 사이트를 가보면 종류가 더 다양했습니다. 퀼트 모델도 있고 모델별 온도 분류가 좀 더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고스펙 침낭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도 비교적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보면 상급 스펙에 속하고요. 엑스패드 사용하시는 분들의 평이나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편이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침낭을 엑스패드로 선택하는 데는 살짝 고민이 되기는 하네요. 다음은 마무트, 스위스 브랜드고요. 1862년 설립된 세계 3대 아웃도어 브랜드라고 하는 마무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잘 안 돼서 벌써 두 번째 철수를 했죠. 굴욕적이야. 본사 사이트에서 침낭들을 살펴봤더니 구스다운이 아닌 덕다운 침낭이었고요. 필파워나 기타 등등 그냥 평균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도 좀 부실한 편이었어요. 아무리 전통 있고 오래된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항상 변화하고 새로워야 한다는 걸 느끼게 해준 브랜드입니다. 고인물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무트와 이름이 비슷한 마모트. 마모트는 미국 브랜드입니다. 한국 수입처를 가보면 침낭은 아예 없었고요. 1974년에 시작된 나름 오래된 브랜드지만 역시 고인물 같은 느낌이랄까? 표기된 정보들은 부실함을 넘어서서 허접할 정도였습니다. 예전에 동계 침낭에 마모트 쿰이 참 인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옛날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나라는 브랜드, 한국 브랜드고요. 대부분 1kg이 넘는 침낭들이었고 하계 침낭은 사각 침낭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딱 여름용으로 쓰기 좋은 침낭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이처에이크 침낭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패더드 프렌치, 깃털 친구들. 한국에서는 지금은 수입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침낭 진짜 대표 브랜드답게 종류가 엄청 다양했습니다. 패더드 프렌즈는 온리 다운 제품만 만드는 그런 고집스러운 브랜드인데요. 그래서 약간 자부심 같은 것도 느껴지는 브랜드입니다. 전부 퍼텍스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충전재는 유럽 구스를 사용된 거로 예상이 됩니다. 또 미국에서 만들었다는 거를 전 모델에 다 강조하고 있었어요. 미국 친구들 이런 거 참 좋아해. 스왈로우 YF 모델에서 뒤에 숫자 2030은 온도를 표시를 하고 있고요. 화시 온도요. 원단에 따라서도 분류가 가능한데 퍼텍스 퀀텀은 3계절 침낭, 퍼텍스 엔듀런스는 초경량 침낭, 퍼텍스 쉴드는 겨울 침낭, 퍼텍스 퀀텀은 퀼트, 이렇게 원단으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허밍버드와 스왈로우의 차이는 폭 차이고요. 허밍버드가 좀 더 슬림하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라크는 스왈로우를 기본 베이스로 한 좀 더 낮은 온도에서 사용이 가능한 침낭이고요. 요즘 트렌드인 퀼트 모델도 있었습니다. 스왈로우 이 친구가 기본이 되는 모델이네요. 근데 퀼트 필파워가 950 플러스. 와, 이렇게 높은 필파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고요. 스위프트 모델은 패더드 프렌즈 머미형 침낭에서 가장 와이드한 침낭입니다. 필파워가 모두 900 이상이고요. 전부 퍼텍스 원단을 사용했고 무게와 충전량도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스펙에 비해서 생각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은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직구를 해야 되겠지만요. 약간 컴포트 온도 표기가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 3계절용 구스 침낭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가격을 좀 더 쓰면 페더드 프렌즈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도 깃털 친구, 친숙하잖아요. 다음은 몽벨입니다. 몽벨은 스트레치 침낭만 있는 줄 알았는데 몽벨에 생각보다 침낭 종류가 되게 많았습니다. 본사 사이트를 가보면 더 다양한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몽벨 느낌은 약간 대중적인 소개 느낌이었고, 본사 소개가 좀 더 세부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요. 다운 침낭들은 다운 허거라는 시리즈로 전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이트가 보기가 좋았는데 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모델별로 나누고 온도별로 넘버링을 해서 분류를 한 이런 표가 좋았는데, 거의 전 모델에 역시 스트레치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 상급 모델에는 고어텍스 원단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종류가 많아서 저는 놀랐어요. 하지만 충전량이라던가 구스 원산지 같은 그냥 기본적인 정보 표기가 부실해서 필파워 800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안 믿겨지는 느낌? 상급 라인 침낭들은 비교적 가격대가 높은 편이었고, 중급 라인 침낭들은 가격대가 비슷한 가격대였습니다. 모델이 다양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부분은 괜찮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안 살 것 같아요. 다음은 카렌시아. 카렌시아라고 불렀는데 카렌시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스트리아 브랜드고요. 방한복과 침낭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초기에는 산악인들을 위한 침낭과 옷을 만들다가 점점 유명해져서 군용품과 사냥 관련 기능성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운보다는 G 로프트라는 방한 소재가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다운 소재들은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한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CQ 다운이라는 이게 무슨 다운이지? 라고 해서 봤더니 카렌시아 퀄리티, 그냥 카렌시아 다운이라는 얘기예요. 눈에 띄는 부분은 구스다운 95, 필파워 850 플러스 무게도 735g 밖에 안 됩니다. 거위의 크기, 사료, 기후, 나이 등등 엄격히 관리해서 필파워가 600에서 800 큐인인 털만 사용한다고 하고요. 독일에서 공수해온 다운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 봐도 딱 그냥 느낌이 밀리터리, 밀떡 느낌이 나죠. 사실 군용 침낭들은 다운 소재보다는 이런 충전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정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운 침낭은 젖어버리면 거의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합성 소재 침낭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카렌시아가 그래서 다운보다는 G 로프트 방한 소재가 유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지 판매 가격도 아주 비싼 편이라서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그런 침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긴데요? 그죠? 중간도 안 하는데. 그래도 좀 더 힘을 내보시죠. 다음은 말라코프스키. 개인적으로 관심이 갔던 브랜드 말라코프스키입니다. 뭔 스키 그래가지고 저는 러시아 브랜드인가 했는데 폴란드 브랜드더라고요. 1977년에 시작한 나름 전통 있는 브랜드로 한국에서는 조이웍스에서 정식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침낭일 것이다 라는 이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구스다운 98, 깃털 98%. 이거 역대급이고요. 필파워도 900에 폴란드 브랜드니까 당연히 폴란드 구스를 사용을 했겠죠. 3계절용만 살펴보면 토레이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무게도 정말 가벼운 편입니다. 브랜드 네임으로 봐서 이거 되게 비쌀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싸네 해가지고 좀 놀랐고요. 하지만 비싼 침낭입니다. 제가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첫 번째로 고려할 그런 침낭이고요. 딱 필요한 정보 모두 전해주고 있고 다운 제품만 만드는 그 고집스러움 그리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국내 판매가와 본사 판매가가 그렇게 큰 차이도 없어요. 다음은 카로프, 국내 캠핑 스토어 가야미에서 만든 브랜드인데요. 근데 왜 가성비 좋다는 국내 브랜드들은 이렇게 전부 제대로 된 브랜드 사이트가 없죠? 그게 뭐가 어렵다고?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아무튼 대부분 덕다운 침낭들이었고 구스다운 침낭들은 전부 1kg 이상. 로찌라는 모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사각형 침낭 스타일로 딱 여름 침낭입니다. 카로프는 동계 침낭이 메인인 것 같아요. 가격은 정말 착한 느낌이었습니다. 카로프 동계 침낭이 가성비가 좋다는 평이 있다 보니까 3계절 침낭도 딱 가성비 침낭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덕다운이긴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착한 가격이었습니다. C2 서밋,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C2 서밋인데요. 실용적인 제품들도 많고 깔끔한 느낌의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제발 썸네일 낚시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썸네일 이미지와 내용 중에 온도 표기를 전부 극한 온도로 표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극한 온도, 리밋 온도라고도 하죠. 우리가 봐야 하는 온도는 그 온도가 아니라 컴포트 온도입니다. 그리고 EN13537 규격에 준하는은 뭐야? 이거 말고는 제품 페이지 설명 아주 쉽고요. 깔끔하고 친절하고 아주 좋습니다. 라고 했는데 충전량 표기가 없네요. 그래서 본사 사이트를 가보니까 정보 표기가 있었습니다. 본사 사이트를 봐도 딱 컴포트 온도만 강조해서 표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운을 울트라 드라이 다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새로운 건 아니고 그냥 다운에 코팅 처리를 해서 물에 젖는 걸 최소화시켜주는 다운을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이런 처리를 한 게 안 한 것보다는 좋긴 하겠죠.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델들은 트랙, 스파크, 그리고 트래블러라는 퀼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나 시트썸이 정말 좋아하는데 스파크 SP0라는 침낭이 있는데요. 이걸 침낭으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확히 침낭이라기보다는 라이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 무게 보고 와 이게 뭐 이렇게 가벼워? 하고 봤더니 본사 사이트 가보면 정확히 라이너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판매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본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 받은 침낭이라는 어센트라는 이 침낭이 특이해 보여서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또 새롭게 출시한 엠버라는 퀼트도 있었는데요. 필 파워가 850 플러스 나되네요. C2 서밋은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조금은 잘못된 이런 마케팅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C2 서밋. 지적했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침낭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좋아요. 필파워라든가 다운의 원산지, 구스다운 모델과 덕다운 모델들 이렇게 다양하게 라인업을 구성을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줬고 퀄리티라든가 디테일은 C2 서밋답게 분명 깔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가격은 좀 비싼 편이긴 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하계 침낭 업그레이드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1순위로 보고 있는 게 저는 C2 서밋입니다. 고민돼요 진짜. 다음은 미니멀럭스, 한국 브랜드죠. 백패킹 브랜드는 아니지만 미니멀럭스에서는 매년 이렇게 침낭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니멀럭스 이 침낭도 여름 침낭으로는 은근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500짜리는 구스고요, 350짜리는 덕입니다. 구스다운 침낭을 보면 무게, 온도, 필파워, 또 유럽 구스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나쁘지 않은 스펙이지만 앞에서 살펴봤던 침낭들을 쭉 보면 가격도 하는 느낌이 들긴 해요. 판단은 개인이 각자 하시는 걸로. 그래도 컬러가 정말 다양해서 원하는 컬러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기는 좋을 듯 합니다. 덕다운 침낭이 여름 침낭으로 좋을 것 같긴 한데 가격이 좀 더 저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켈틱 코리아에는 다운 침낭이 아예 없었습니다. 본사에 다운 침낭이 있긴 했지만 1kg 아래 모델은 1개, 덕다운 침낭의 필파워나 무게 등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보이는 침낭이었습니다. 근데 레이에서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했다는 모델이 보여서 한 개는 아쉬우니까 1kg는 넘지만 하나 잠깐 살펴보면 드립 다운이 뭐지 하고 봤거든요. 근데 별로 별거 없어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디자인이나 컬러가 상큼하고 귀여운 느낌이고 가격대도 현지 가격으로 보면 덕다운 침낭으로 나쁘지 않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무게나 이런 걸 봤을 때 굳이 살 것 같지는 않은 침낭이었습니다. 레이, 좀 전에 나왔던 레이는 미국에서 아웃도어 용품을 파는 아주 큰 스토어입니다. 제품들도 만들고 있었는데요.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하죠. 사이트 들어가 보면 정말 잘 해놨습니다. 레이 사이트. 딱딱 원하는 거 선택해서 볼 수 있게. 근데 무게가 이게 뭐야 이게. 온도도 화시로 돼 있어서 이거 아주 헷갈려. 이게 변하느라 진짜 고생했어요. 침낭을 보면 필파워 855, 퍼텍스 원단 다운 원산지 표기는 없지만 스토어에서 자체 생산하는 거라고 너무 가성비로만 생각했었나요? 생각보다 스펙이 높아서 놀랬습니다. 하지만 구스다운 침낭 기준으로 정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가격은 좀 비싼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레이 침낭은 패스. 마운틴 하드웨어, 한국 수입처는 예전에 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운틴 하드웨어는 컬럼비아 스포츠의 자회사죠. 텐트로 국내에서 유명하지만 이름에 마운틴 들어가 있잖아요. 딱!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낭은 그냥저냥 3계절 다운 침낭들은 별로 종류도 없었고요. 스펙에 비해서 브랜드 이름 때문에 그런가? 가격은 좀 많이 비싼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마운틴 하드웨어 텐트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디자인과 컬러는 나름 상큼하고 괜찮았습니다.
서머레스트. 한국 수입처 호상사에는 종류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다양한 모델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파색이라는 모델이 중간 포지션을 잡고 있고, 커스타는 가성비 덕다운, 베스퍼는 퀼트, 그리고 하이퍼리오는 경량 침낭입니다. 구스다운 침낭들 필파워 나쁘지 않았고요. RDS 다운에 니곽스, 하이드로포빅 다운, 재활용 원단 사용 등등등 스펙 자체는 괜찮았고, 디자인이나 디테일도 나쁘지 않았지만 매트는 서머레스트 매트 참 좋아하는데 침낭은 희한하게 끌리진 않네요. 우선 가격대가 좀 비싼 편이었고 느낌이 쏘쏘인 느낌이라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데카트론이 한국에 생기고 저 거의 바로 달려갔습니다. 예전에 진짜 2년도 넘었을 거예요. 영상 올렸던 적도 있고요.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최근에 유튜브에 데카트론 관련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가성비 제품으로 유명한 데카트론이라서 기대하면서 살펴봤거든요. 좀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대부분이 합성 소재 침낭이었지만 다운 침낭이 2개 있었는데요. 수납하면 무게가 줄어든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필파워가 800Q인 덕다운 침낭이 정말 놀랐습니다. 수납하면 무게가 줄어든다는 침낭은 저는 이 세상에서 찾아본 적이 없고요. 한 개 모델은 최근에 홍보하고 있는 모델인데 덕다운 침낭이 필파워 800Q이라 또 EN135537 기준으로 컴포트 온도가 마이너스 5도. 이게 진짜라면 전 세계에서 필파워 850으로 가장 높은 덕다운 침낭이고요. 컴포트 온도도 가장 뛰어난 세계 최고의 덕다운 침낭입니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2개밖에 없는 다운 침낭인데 이런 정보들을 좀 더 제대로 정확하게 표기하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판단은 여러분들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떠넘겨야 돼. 다음은 로벤스입니다. 로벤스는 아웃웰에서 수입하는 브랜드인데요. 생각보다 오래됐더라고요. 1973년에 독일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덴마크에 인수된 브랜드입니다. 다운 침낭은 대부분 덕다운 침낭이고요. 이름이 좀 어려워. 쿨와르, 세락, 걸리 같은 모델이 있었는데 걸리는 덕다운과 합성 소재를 섞어서 만든 침낭입니다. 쿨와르 모델은 무게를 위해서 토레이 원단을 사용을 했고 RDS, PFC 프리 같은 보통 구스다운에서 적용하는 그런 특징을 덕다운에도 적용을 했더라고요. 즉 신경 써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겠죠. 가격도 중간 수준이었지만 선뜻 손이 가지는 않을 것 같은 침낭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수준의 더 좋은 침낭들이 많기 때문이죠. 다음은 코베아. 대표적인 한국 브랜드죠. 코베아도 당연히 침낭이 있겠죠. 대부분 오캠용이었고요. 덕다운, 구스다운 침낭들은 1kg 이상의 침낭들이었습니다. 1kg 아래 침낭은 덕다운 침낭, 딱 여름 침낭 한 개 있었는데 그냥 쏘쏘한 느낌이었어요. 처음 알았는데 코베아에 헝가리 구스에 필파워 800짜리 침낭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몬테인, 영국 브랜드 몬테인입니다. 근데 찾아보다 보니까 본사에 침낭이 아예 없더라고요. 단종인가? 구글링을 한참 해봐도 예전 자료들만 있었고 몬테인 코리아에서 2개 모델 정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근데 토요타 패브릭, 프리드로 원단 이런 거 저 처음 들어보는데 스펙에 비해서 가격 비싼 편이고요. 본사에서도 침낭에 관련된 자료는 이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에는 선뜻 손이 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 브랜드인데 한국인 체형에 맞는 침낭, 제목은 YKK 지퍼, 패스. 제로그램입니다. 1kg 아래 다운 침낭은 한 개 모델이 있습니다. 다른 침낭들은 1kg 이상이고요. 999g짜리 프리마 로프 충전재를 사용한 여름 침낭인 네버마인드 플러스 침낭이 있긴 했습니다. 모나크 침낭, 이 침낭은 헝가리 구스의 퍼텍스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필파워도 800에 무게도 가볍지만 가격이 좀 비싼 편이긴 합니다. 다 왔어요. 카타바틱 기어, 파커스에서 국내에 유통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국내에서는 가방이 더 유명한 브랜드죠. 특이했던 부분은 카타바틱 기어는 오직 퀼트만 있습니다. 설립자가 경량 장거리 트래커인데 우리는 퀼트만 만든다 하고 고집스럽게 퀼트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규모가 작은 브랜드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주문을 하면 3주 후에 배송이 된다고 표기가 돼 있어서 주문 딱 들어오면 가내수공업으로 열심히 만드나 봐요. 퀼트 치고 컴포트 온도가 많이 낮은 편입니다. 필파워는 900이나 되고요. 퍼텍스 원단을 사용했고 다운은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재밌던 부분은 사이즈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구스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구스 다운을 추가로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커스텀 느낌이죠. 수상 경력이
있는 그런 침낭이고요. 국내 판매가와 현지 가격 차이가 좀 많이 큰 편입니다. 설립자가 퀼트만 만드는 고집도 있고 사용한 충전재나 원단들을 살펴보면 분명 고스펙이긴 하지만 아무리 요즘 퀼트가 트렌드라고 하지만 와, 이 가격에 선뜻 구매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그럼 리스트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개 브랜드 그리고 총 133개 모델인데요. 주제별로 보면서 눈에 띄는 부분을 간단히 말해볼게요. 먼저 3계절 침낭 전체 최종 리스트를 쭉 보니까 괜히 뿌듯한데요. 큰 기준은 1kg 침낭 무게와 충전재는 다운, 즉 거위털과 오리털 침낭만 리스트업했습니다. 브랜드 이름과 모델명, 충전재, 무게, 충전량, 온도, 필파워, 사용 원단, 가격, 그리고 다운 원산지와 추가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빈칸인 부분은 제조사에서 표기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빈칸은 뒤에서 살짝 보정해 볼게요. 가나다 순서입니다. 알파벳 순서대로 정렬을 해볼까 하다가 그냥 보기 좋게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했고요. 이 리스트들은 모두 영상 하단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kg 아래 1kg을 기준으로 딱 잡고 그 아래 침낭들을 모아봤습니다. 살짝 애매한 모델들이 있긴 했지만 그냥 칼같이 1kg 아래로만 모아봤고요. 무게 순으로 정렬을 했는데요. 가장 가벼운 무게 침낭들을 보시면 퀼트 모델이 보이고요. 500g 아래 침낭들은 대부분 구스다운 침낭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C2 서밋 트래블러 하나만 눈에 띄게 덕다운 침낭이네요. 600에서 800g 사이 침낭들을 보면 덕다운 침낭들이 좀 더 보이긴 하지만 구스다운이 아직 대부분입니다. 900 쪽으로 갈수록 충전량도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컴포트 온도들도 충전량이 늘어날수록 낮아지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무게가 가볍고 충전량이 적을수록 3계절 침낭에서 여름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무게가 무거워지고 충전량이 늘어날수록 봄이나 가을 약간 쌀쌀할 때 사용하는 침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kg 위 1kg가 넘는 침낭들은 아무래도 충전량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추천 온도도 대부분 영하겠죠. 클라이밋과 켈티를 제외하고는 전부 컴포트 온도가 영하입니다. 즉 여름만 사용하는 침낭이 아니라 3계절 사용할 수 있는 침낭이라는 얘기겠죠. 필파워도 낮고 원산지 표기도 없던 리모의 컴포트 온도가 다른 침낭이랑 비교해보면 살짝 이상하긴 하네요. 약간 과해 보이긴 합니다. 1kg 아래 무게의 침낭들을 구스와 덕으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구스 침낭은 무게가 200g대에서 시작하는데 덕다운은 500g에서 시작을 합니다. 컴포트 온도도 구스 침낭들은 영상 14도에서부터 영하 12도까지 폭이 좀 큰데요. 덕다운 침낭은 대부분 영상 온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필파워도 구스 침낭은 900에서 600 사이로 다양했고 덕다운 침낭들은 750에서 600 사이였습니다. 1kg 아래 구스 침낭들을 가격 순으로 봤는데요. 역시 비싼 침낭 브랜드라고 알려진 친구들이 80만원에서 60만원 고가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었고, 중간 가격대에는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만원 초반에서 그 아래 침낭들은 딱 여름 침낭이었습니다. 1kg 아래 덕다운 침낭들 가격 순으로 봤는데요. 제일 비싼 침낭이 40만원 후반이었고 30만원에서 20만원 침낭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덕다운 침낭에서는 10만원 아래 제품들이 딱 여름 침낭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스와 덕다운을 보면 상급 스펙 침낭들은 가격 차이가 거의 2배가 나고요. 하위 스펙은 가격 차이가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있네요. 1kg 위 구스와 덕다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30만원 후반을 딱 기준으로 갈립니다. 위로는 전부 구스 침낭들, 아래로는 전부 덕다운 침낭들이 있습니다. 사용한 원단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퍼텍스 원단이 요즘 트렌드죠. 퍼텍스 원단이 정말 좋은 원단이긴 하지만 무조건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퍼텍스 원단을 사용한 침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가격대를 보면 생각보다 완전 고가의 침낭들은 없지 않나요? 오히려 브랜드마다 강조해서 우리는 고가의 원단을 사용했다고 하는 침낭들이 비싼 편이죠. 그리고 퍼텍스 원단을 사용한 침낭들은 대부분 충전재의 원산지가 폴란드, 헝가리, 유럽 쪽이었습니다. 몇몇 모델은 표기를 안 한 침낭들도 있었지만요. 즉 퍼텍스 원단을 사용해서 만든 침낭이 가장 최상급의 침낭은 아니지만 브랜드마다 가장 메인으로 신경 써서 만든 침낭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퍼텍스 원단을 사용하지 않은 침낭들은 종류가 좀 더 많았습니다. 퍼텍스 원단보다 아직은 일반적이라는 이야기겠죠. 또 몇몇 침낭들은 퍼텍스가 아님에도 충전재 원산지가 헝가리, 폴란드, 유럽 쪽이었는데요. 그 침낭들은 필파워도 높고 가격도 비교적 고가였습니다. 여기서 대충 감이 잡히시죠? 침낭의 가격과 성능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는 필파워와 충전재의 원산지, 즉 뭘로 침낭을 채웠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얼만큼 채웠는지도 중요하겠죠. 다음으로는 원단을 뭘 썼는지. 다운 침낭들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이런 원단들도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 거겠죠. 감 잡히시죠? 네. 그렇다면 침낭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진짜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가격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돈 주고 사야 되잖아. 그래서 가격순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침낭들은 회색으로 현지 가격을 표시를 했습니다. 물론 직구를 하게 되면 배송비나 이런저런 것들이 붙어서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싼 가격대는 전부 구스다운 침낭들, 그리고 중간 가격대는 구스와 덕이 섞여 있고요. 가격이 저렴해질수록 대부분 덕다운 침낭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리스트 받아서 쭉 보시고요. 몇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최근 경량이 트렌드가 되면서 침낭도 가볍게, 그래서 퀼트라는 모델이 트렌드이긴 합니다. 퀼트와 여름용으로 쓰기 좋은 사각 침낭만 따로 보아봤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모델들이 퀼트 침낭입니다. 퀼트 침낭 과연 어떨지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다음은 필파워 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50 필파워 침낭은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근데 필파워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부분도 보이는데요. 850 필파워인 큐뮬러스나 기가그네스 모델들이 필파워 800짜리 침낭보다 컴포트 온도가 높죠. 즉 필파워가 높으면 물론 좋죠. 하지만 필파워가 전부가 아니라 충전량, 사용하는 원단, 그리고 충전재의 원산지까지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덕다운 침낭인데 웬만한 구스다운 침낭들 필파워로 아주 씹어먹고 있죠. 덕다운으로 850 필파워인 침낭은 전 세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침낭들을 살펴보면 덕다운 중 가장 높은 필파워는 750이고요. 일반적인 덕다운 침낭들은 필파워가 700에서 600 사이죠. 구스다운은 700에서 750 무조건 이상. 자, 다 왔습니다. 한 개만, 진짜 마지막 한 개만 더. 컴포트 온도로 살펴볼 텐데요. 침낭 제조사에서 우리는 이 침낭은 몇 도의 사용이 가능하다를 볼 때 무조건 컴포트 온도만 보시면 됩니다. 컴포트, 로우어, 내한, 극한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 중에 컴포트 온도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용 가능한 온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한 온도는 뭐냐면 그 온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온도이기 때문에 그 온도를 강조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은 과장 광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컴포트 온도를 표시하고 있지 않은 침낭들은 제가 임의대로 다른 침낭들과 비교를 해서 빨간색으로 예상 온도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데카트론이 걸리는데 컴포트 온도 영하 -5도?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쭉 한번 보시면 뭔가 앞에서 감이 온 것 같은데 하다가도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이거 왜 보여드리냐? 컴포트 온도는 제조사에서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는 온도죠. 그들이 뻥을 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브랜드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 규정, 기준에 따라서 측정을 했을 테고 어떤 브랜드들은 대충 이 정도다? 아니면 뭐 공장에서 이 정도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를 표기를 했을 거죠. 그래서 이 컴포트 온도들도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아니라 단순하게 참고하는 그런 스펙이라는 걸 전하고 싶어서 한 개만 더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3계절용 침낭들, 충전재가 다운 소재인 침낭들을 살펴봤습니다. 영상 길이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전해드려 봤는데요. 캠핑을 할 때 정말 중요한 장비가 침낭입니다. 겨울이 아닌 3계절은 그 중요함의 비중이 조금 낮아지긴 하겠지만 우리의 잠자리는 소중하니까요. 침낭을 살펴보실 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을 조금만 이해하신다면 눈에 딱딱 보이실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까지 살펴봤던 리스트 중에서 기준을 딱 정하세요. 이게 딱 중간이야 기준을 설정을 하시고 그 침낭을 기준으로 충전재와 무게, 충전량을 보시고요. 필파워를 비교하면서 원단을 뭘 사용했는지, 충전재의 원산지는 어디인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포트 온도는 참고해서 보시면서 내 예산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내가 선택한 그 장비가 최고다. 구매하셨으면 이게 최고다 생각하시고 잘 사용하시는 게 진짜 짱입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리스트 밑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이거 정말 다시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2년 전에도 이거 하면서 똑같은 얘기 했었거든요. 내가 이거 다시는 안 한다.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린 거야. 그래도 어떤 분께 도움이 됐다면 전 그걸로 뿌듯합니다.